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 무조건 받을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효율적으로 대출 받는 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2019년 5월 1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도 제목이 계약금 10%만 중도금은 연체하세요. 분양시장이 겸손해졌다입니다. 그 핵심 보도 내용은 서울 지역 아파트에 미계약이 발생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자 건설사들이 분양 문턱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침체기에 적용하던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아파트가 다시 성행하는가 하면 대출 규제로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계약자의 연체이자를 낮춰주는 연체 마케팅도 등장했다는 것이죠. 나머지 내용은 몇 개 장소의 분양 안내를 겸하는 홍보성 기사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느끼듯이 우리들이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특히 아파트를 살 때는 거의 대부분 대출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을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 하여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여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통상 쓰는 방법이고 경제 원리에 따른 기본적인 투자 원칙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분양회사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많은 혜택을 주면서 강력하게 대출을 권하며 분양을 하다 보니 오히려 현금으로 분양받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또한 경매 투자를 할 때도 대개는 경락잔금 대출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경매 컨설팅 업체에서도 잔금 대출을 선호하거나 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무심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설령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또는 누가 강력하게 대출을 권장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갈수록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아 보여 무조건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였다가 예상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득보다 이자 손실이 더 커져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신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거나 컨설팅 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자금을 대출받게 소개를 해준다 해도 신중을 기하여 판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대출을 받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간 또는 원하는 기간 안에 확실하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대출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때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이자는 좀 비싸더라도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금융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잔금이 부족할 때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동안 월세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되도록 길게 대출 기간을 잡아야 하므로 비교적 이자가 저렴한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수가 많이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정책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 조합 구성원 간에도 이권 싸움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기간이 관할 관청에서 예상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투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옛날처럼 땅을 사 놓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수요 예측이 어려워 투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을 끼고 땅을 사려는 생각은 현재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린 유튜브 공동투자 알건 알고 하자 공동투자의 실상 파헤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투자를 할 때는 순수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확실한 물건이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대출금으로 투자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되도록 직접 거래은행이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낙찰된 경우 경매법정을 나올 때 거의 대부분 대출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명함도 주고 낙찰자의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화번호는 가급적 알려주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명함만 받아 나오신 후 미리 염두에 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마음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적금이나 보험 가입 그리고 카드 발급 등을 권할 때 아는 사람 지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되는 불경기 대출 규제로 대출 업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은행에서도 고객 유치를 통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처음 가는 신규 고객이라도 단골 못지않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사건의 경우는 입찰 전에 사건 번호만 알고 은행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담당자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경매 사이트를 통해 사건 조회를 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대출 담당자가 얼마 쓸 거냐고 입찰 예정가를 물을 때 실제 입찰 예정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말고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에서는 은행 담당자도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입찰 예정가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보고 실제 입찰가를 가정할 때 대략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짐작할 수 있으며 입찰 보증금, 경매 비용,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잔금을 준비하면 모든 경매 자금 준비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상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입찰 전에 하시고 정확한 대출금 액수는 낙찰이 확정되어 대출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떨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출을 받을 때 중요한 유의사항은 아무리 단기 투자가 확실한 경우라도 제가 보기에 대출 이자가 센 저축은행 캐피탈, 특히 사채는 가급적 쓰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히 특별한 관계도 아닌데 경락잔금으로 90% 이상 때로는 100%를 대출해 준다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일수록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이런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정이 생기면 얼마든지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때는 평생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할 때는 단순한 이자율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까지 감안하여 매월 실질적인 납입 금액을 비교하여 대출받을 은행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는 어느 정도 비슷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그리고 은행에서 권하는 보험 가입 등을 하다 보면 이자는 싼데 실질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에 관련된 얘기, 특히 대출을 받을 때 유의사항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는 투자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빼고 점점 대출 비율은 줄이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투자에 있어 대출을 활용하면 수익은 더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경우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여건에 맞춰 대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와 관련된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오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올렸던 유튜브 30회차 법원 실전 경매 공동투자 알건 알고 하자 공동투자 실상 파헤치기에서 공동투자를 할 때 대출금으로는 가급적 공동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